난입 뒤에야 자제 당부 최대 법원 습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런두고 정치를 모욕하는 일을 정치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지법 하에는 대구 국민들이 지금 상태로 했습니다. 여기 우측에 자,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옥중에서 이 같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입니다. 상황을 전해 듣고 크게 놀랐다. 청년들이 다수 포함이 돼 가슴이 아팠다.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건 국가 개인에 큰 상처를 준다. 평화적인 의사표현을 당부한다. 라고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김재현 최고님. 네. 대통령이 옥중에서 쓴 겁니까? 예, 변호인을 통해서 저 내용이 외부로 전달이 되었죠. 근데 네네. 실제로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고 또 반드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지지자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론으로 법원에서 구속이 되었다고 해서 법원을 습격하면 그러면 앞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해관계자들의 그 요구에 그 굉장히 위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재판하게 하는 것은 전 국민 어느 누구에든지 골고루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제도적인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예. 그 사법부의 독립에는 법관의 독립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고 그것이 법관의 뭐 윗사람 그 법원장이나 부장판사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는 것 그런 직무상의 독립뿐만 아니라 저렇게 어떤 판결을 했을 때 이해 당사자로부터 과도한 비난을 받거나 특히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거나 이런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를 받아야만이 판사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자신들 생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법원을 습격하고 기물을 파손하고 폭력 행위를 한 것은 이 헌법 질서 전체 그리고 우리나라 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당연히 그런 메시지를 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검경 모두 구속 수사하겠다라며 강한 방침을 세웠습니다. 각각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끔찍한 밤이었습니다. 네. 상상도 할 수 없었고요.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자체가 사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30년 이상 후퇴시켰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이 법원 그 난동 사건은 그 이상 50년 이상 우리 사회체를 후퇴시킨 충격적 사건이라고 보여지고요. 진짜 걱정은 저렇게 실체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 그래서 경찰이 상해를 입고 또 뭐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처벌이 있겠지만 이것이 남긴 후과가 너무 오래 갈 것 같다. 이미 대한민국은 외신 보도에 의하면 위험한 국가로 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 때만 해도 어쨌든 이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정상적인 절차로 돌아가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믿는다. 그리고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 미국 국무부에서는 역시 이게 또 헌법의 절차에 따른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에 일종의 환영의 논평을 냈습니다. 이렇게 헌법과 법률이 존재해서 그것에 의해 절차적으로 평화적으로 이양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된 것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외신이나 다른 국가에서 보기에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수준이 이 정도였나 이렇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번 훼손되기는 쉽지만
회복되기는 너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적 신인도 국가적 이미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수습하고 처벌하고 이건 당연한 것이고요. 이 사태와 관련된 책임을 단순히 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법률적 어떤 처벌로 끝낼 것이냐. 저는 이 상황을 만든 모든 사람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다 같이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뭐 직접적으로 이 대통령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모든 법이 무너졌다고 선언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니까 와도 경호처 경호관들이나 시민들이 공수처 수사관 검사를 체포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 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선언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암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저항권 발동이라고 얘기하고 폭력 사태로 가도 된다고 판단하게 만든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 대통령 주변 책임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그에 대한 책임 인정, 사과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이런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고 여전히 헌법재판소 등을 상대로 해서 똑같은 어떤 이 국민저항권 행사를 공언하면서 관련된 어떤 무기들을 본인이 샀다고 이 공개적인 게시판 SNS에 올리고 있는 분들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그리고 법률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 있는 분들이 먼저 그 책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나아가야 다시는 이런 사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박선민 전 최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좀 답답한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뭐 경찰이 시민을 자극했다라는 식으로 마치 저런 불법적인 행동을 옹호하는 듯한 스탠스가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렇고 변호인 측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거는 명백한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전조 증상이 저는 이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벌어지기 전날 서부지법을 이 점거하는 일이 벌어지기 전날에도 공수처 수사진과 기자진들에게 폭력과 폭언이 행사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대통령의 지지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에 하나하나가 다 전조 증상이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앞서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차곡차곡 대통령 측에서 이런 저는 사실상 내란을 제2의 내란을 선동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내란을 선동하는 행위들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이 체포영장에 대한 정당성도 부정을 했고 구속영장도 엉터리라고 부정을 했고요. 심지어는 이 공수처의 수사가 다 불법이고 영장도 무효고 불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대통령은 심지어 이 본인의 관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이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직접 이제 보내기도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게 결국에 마치 어떤 대통령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권력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행동이다라는 느낌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갖게 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런 행동들을 더 부추겼다라고 보는 것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대통령이 수사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이런 정치적인 선동을 계속하면서 이분들을 자극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분들은 동기가 있었던 겁니다.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 이게 아주 잘못된 방식으로 그동안 계속 커져왔던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계속해서 수사에 불응하고 헌재에 대한 뭐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질서들을 저해하는 행위를 직접 나서서 했기 때문에 지지자들은 그에 동조했던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 유튜버들 사이에서 어떤 가짜 뉴스가 계속해서 재생산되면서 이런 폭력적인 행위가 마치 정당하고 정의로운 행위인 것처럼 본인들 안에서는 둔갑을 해버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는 국민의힘이 잘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변호인 측에서도 저는 솔직히 이 사태를 초래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반성하고 법적인 절차에 성실하게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까지도 구속영장에 대한 뭐 무효다, 구속영장이 엉터리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전선동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네, 자 이 폭력적인 행동은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